금전적인 문제, 시댁과의 갈등, 처가와의 갈등 여러 가지 생기는데 이럴 때 두 사람이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다. 연애할 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많이 다투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해결하는 방식을 좀 보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자기의 입장을 대화로 충분하게 설명을 한다. 둘의 대화로서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된다. 이러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일 별로인 게 뭐죠? 자, 제가 남과 여에 대한 컨텐츠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냐라는 질문들이 쇄도하세요. 제가 이혼이라든지 상간 사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미 사건이 일어난 뒤잖아. 내가 잘못된 남자를 만나서 법적으로 분쟁이 생긴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변호사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라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결정사 매니저도 아닌데. 오늘 준비해본 컨텐츠는 그러면 사건 생기기 전에 좀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꼭 결혼해야 될 남자 특징 5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남자는 잡으면 좋겠다. 첫 번째, 말을 예쁘게 합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떤 분들은 말을 예쁘게 하면 좀 바람둥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람둥이들은 잘 보면은 말을 궁극적으로 예쁘게 하지도 않아요. 제가 말을 예쁘게 한다는 의미는 욕을 안 하는 남자. 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하는 남자들하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허구날 화나면 욕하고, 나랑 꼭 싸우지 않더라도 운전하면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걸러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바로 다정한 남자인데, 다정한 건 물론 돈으로 할 수도 있어요. 돈으로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게 바로 말을 예쁘게 하는 거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결혼해야 될 남자 특징 2번째, 취미 활동이 적다. 나는 솔로나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거기 나온 출연자들 중에서 취미가 막 엄청 많다고 설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이크 타고 막 등산하고 심지어 세계 일주하고 이런 것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로는 자기 발전과 자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결혼하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결혼하는 건 결국 희생하기 위한 행동인 건데, 와이프와 그리고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 내 취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단 말이야. 특히 육아가 시작되면 아기가 있는데 내가 세계 일주 갈 수 있습니까? 바이크 탈 수 있습니까? 아이 일정에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단 말이죠. 이분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죠. 부부끼리 좋은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 너무 좋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취미 활동을 좀 죽이고 가정 생활, 특히 아이 생활에 맞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훌륭한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3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술주정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송사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담배로부터 비롯되나요? 술로부터 비롯됩니다. 마약으로부터 비롯되나요? 마약은 잘 못 구해요. 비싸고. 술 때문에 비롯됩니다. 술을 마시면 없던 갑자기 성욕도 올라오고요. 없던 폭력성도 생기고 없던 막말도 나옵니다. 술을 또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관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어보잖아, 연애할 때. 굉장히 술버릇이 깔끔해. 술주정이 좋아. 그리고 술도 많이 안 먹으면 더 좋겠지만 제일 좋은 술주정은 저는 그거라 생각해. 집에 그냥 가는 거. 그런 술주정이 없다. 좋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4번째, 모임이 많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모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임 한두 개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만나왔던 모임이야.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아니면 회사 사람들과 회사 끝나고 조촐하게 취미 활동이라든지 술 한잔 즐기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정체불분명한 모임에 가입된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러닝크루, 독서 동아리, 투자 동아리, 바이크 동아리, 등산 동아리, 테니스 동아리 다 좋습니다. 이거 한두 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런 동아리를 여러 개를 들어가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하고 주말마다 1박 2일 야유회 가고 MT 가고 신입생 환영회 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합니다. 이건 보통 이성관계의 목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남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모임이 많은 남자 좀 걸러야 된다. 5번째, 싸울 때 대화로 해결한다.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실 위에 4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로 둘이서 잘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기타 여러 가지 살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금전적인 문제, 시댁과의 갈등, 처가와의 갈등 여러 가지 생기는데 이럴 때 두 사람이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다. 연애할 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많이 다투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해결하는 방식을 좀 보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자기의 입장을 대화로 충분하게 설명을 한다. 둘의 대화로서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된다. 이러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일 별로인 게 뭐죠? 회피형, 잠수 타는 사람들 또는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남자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그 잠수형, 그 다음에 더 그 폭력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싸울 때 대화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그리고 치정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짓는, 가장 많이 조언을 구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이런 남자 만나야 된다 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그런 걸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내용 문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